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차재기 씨. 그녀도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3년 전 50대 후반에 진단받았습니다. 골다공증 뭐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골다공증이라고 그럼 그리고 그때는 제가 계속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운동을 하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제가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해도 이게 골다공증하고는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혹시라도 골절이 생길까 봐 그동안 차재기 씨는 운동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럴 때 괜찮으세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좀 많이 부족한 거고 지금 이 허리 살짝 봤는데 좀 근력도 좀 떨어지는 이 근육도 같이 좋아져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골절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들에겐 뼈에 무게가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특히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근육은 주로 이제 하체, 그다음에 이제 몸통, 체간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간 근육을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 그다음에 엉덩이 이런 근육들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중요하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운동 3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근력 운동인데요. 고무밴드를 발목에 끼우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한 발씩 번갈아 가며 끝까지 펴줍니다. 발목 균형 운동은 반드시 고정된 사물을 잡고 발 뒤꿈치 높이는 최대 높이까지 빠르게 들었다가 내립니다. 가능하다면 한 발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 같은 건데요. 간단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영양소 섭취도 아주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조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브로콜리를 3분가량 찌고 으깬 두부와 함께 버무리는데요. 양념은 소금, 깨소금, 참기름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멸치 무침입니다. 비린 맛을 제거한 멸치와 쪽파와 양파를 준비한 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올리고당 등 같은 비율로 만든 양념에 버무리면 멸치도 색다르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칼슘 200mg을 섭취하려면 두부는 3분의 1모, 멸치, 뱅어포는 20g, 브로콜리는 200ml 우유 2팩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제품은 우유 1컵, 떠먹는 요구르트 2개, 슬라이스 치즈 2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칼슘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영양들이 있을까요? 먼저 칼슘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슘 네. 제일 중요하군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칼슘은 어쨌든 뼈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그 대한골대사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의 칼슘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유나 치즈, 요플레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위장장애도 적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실 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 음식이 잘 안 맞는다. 아, 난 도저히 우유 속이 뭐 설사도 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칼슘을 보충제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딱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칼슘과 비타민 D의 보충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진짜로 부러질까 무서워서 운동 못 하겠어요. 근데 운동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고관절 골절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운동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혹은 뭐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추운데 밖에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이라 함은 항상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께 꼭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 댁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다. 댁에서 하실 때 뭐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많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굉장히 좋은 실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상이나 거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지 근력이 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침대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든지 하면서 둔근 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네. 강화시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하지 근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로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좀 뼈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본인 몸도 관리하는 동시에 본인이 살고 계신 주거 환경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 문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문턱 넘어 다니시다가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방 문턱이 위험한 분들께는 방 문턱을 없애는 그런 공사를 하셔야 되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일 보시는 곳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해가지고 잡고 내려가시거나 잡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골다공증 약제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기존의 골흡수 억제제 이외에도 새로 뼈를 만드는 골형석 촉진제까지 다양한 치료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잘 사용을 해서 또 일단 골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카더라 하는 얘기 때문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래서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제 골절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버스도 한번 떠나버리면 아무리 손 흔들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골절이 한번 생겨버리면 이미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골절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골다공증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또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